오늘은 도덕경 16번째 강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는 그동안의 도덕경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또 도덕경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는 것으로 도덕경 강의를 오늘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의 도덕경 원래 원문 중에는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에 전부 다 포함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도덕경 마지막 강의입니다. 도덕경이 말하는 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나타나기 위한 그 이전의 세계로 여기에 존재하는 에너지와 그 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에너지와 작용을 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도의 세계를 수직적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수평적 세계, 즉 평면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라면 수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고 이렇게 느끼고 할 수 있는 이 세계는 전부 다 수평적 세계입니다. 그런데 수직적 세계는 위로 뻗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눈에 보이는 수평적 세계를 입자의 세계라고 말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직적 세계는 파동의 세계인 것입니다. 결국 노자의 도는 파동 문명을 말한 것입니다. 예. 노자가 어쩌면은 파동 문명에 아주 먼 옛날부터 파동 문명을 말했던 사람이 노자입니다. 또 도덕경의 덕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인위적으로 창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세계를 통해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위적인 창제는 필요한 것을 만들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이면에는 생각지도 못한 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해로운 것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면 우리는 이렇게 도를 통해 원하는 것을 직접 창조하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도의 세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내는 것, 창조하는 것, 이것은 사이파워입니다. 그러나 수평적 세계에서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반대 작용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수직적 세계는 완벽해요. 도를 통해 창조된 현실은 원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이파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은 원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로 인한 해는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완벽한 창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득만 있고 해가 없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경의 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직적 세계의 작용이고, 그 다음에 덕은 그로 인해서 해가 없고 이득만 있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을 만든 제품은 이득과 함께 해도 있지만 도에 의한 실학이 만든 제품은 전혀 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만든 전자제품은 쓰기 편한 이득도 있지만 전자파도 함께 있어서 이익과 손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 쓰고 그런 거 전자파 나와요. 그리고 전자파도 여러분들한테 암도 일으키고 그런 원인입니다. 해가 있어요. 뭐든지 다 해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수직적 세계를 통해서 만든 제품은 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수직적 세계를 통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제일 잘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게
근데 지금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김치나 또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는 냉장고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능력은 거의 없고, 그렇게 해가 없는 그 제품들도 요즘은 나쁜 걸 써가지고 전부 다 해롭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수직적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에 의해 만들어진 방자유기는 이득만 있지 해가 전혀 없는 완벽한 제품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작용을 통해 완벽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파동 문명이 바로 도덕경인 것입니다. 노자의 얘기는 이렇게 자세히 알고 나면 알면 할수록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도의 세계를 통해 덕이 나타나는 작용을 무위자연이라고 합니다. 결국 도의 작용이 곧 자연인 것입니다. 도를 통해서 하는 게 자연이에요. 그게 자연적이에요. 수직적 세계가 자연이에요. 여기서 자연의 참뜻은 인위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결코 바람 부는 산속이나 자연 경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부는 바람, 그 도예요, 아니에요? 도. 그 도입니다. 예. 선풍기. 아닙니다. 아니죠. 예. 물론 시골에 가서 보는 자연 경관도 자연이에요. 그래서 자연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한 것이지. 예. 무위자연으로 한 거예요, 그것도. 노자는 기원전 604년 9월 14일 중국 초나라 고현의 여향 고긴리라고 하는 곳에서 자두나무 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무위자연하는 사람은 방에서 안 태어나요. 자두나무 밑에서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귀가 남달리 컸다고 합니다. 원래 노자의 자기 성은 한국 갈 때 그 한씨였다는 설이 있는데, 자두나무 밑에서 귀가 큰 아이가 태어났다는 뜻으로 노자는 스스로 자기 성을 여기서 이씨라는 게 자두나무라는 뜻이에요. 자두나무라는 그 말이 원래는 이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성기 할 때 이자가, 이씨조선 할 때 이자가 바로 자두나무 이씨예요, 그게. 그래서 성을 이씨, 그리고 이름을 귀자 라고 장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이라는 이름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노자 자신이 만들었어요. 예, 장명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하지만 옛날 중국은 성을 임금이 하사하기도 하고, 좀 잘했어 그러면 임금이 자기 성도 주고 이렇게 좋은 성이 따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사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창명하기도 하는 등 수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씨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예. 원래 옛날부터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거기 싸움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근사한 이름도 없잖아요. 거기는 뭐 다나카 밭 한가운데서 만들어가지고 나온 사람이 다나카예요. 또 시모야마, 그거는 산 아래서, 원래 시다예요. 시다. 또 우에야마도 있어요. 산 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지명이 다 있어요. 그게 다 거기서 만들었다. 이거 메이드인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본 성은 메이드인입니다. 그게. 예, 거기서 만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노자의 이름을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 이유는 자기가 만든 이름이에요. 그 전에는 원래 한씨였는데, 나는 자두나무 밑에서 귀가 크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진 거예요.
이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내기를 장포하긴 하겠는데, 나는 원래 거제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난 거제도에서 태어 만났지, 거기서 3살 때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는 거제도도, 어쨌든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날부터 눈이 막 휘날리기 시작하더니 밤새도록 눈이 내려서, 물론 옛날이니까 그 집이 천장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내가 태어났을 때는 지붕을 덮었다 그럽니다, 거제도에서. 그래서 나는 눈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난 거제도는 눈이 많이 오는 줄 알았어요. 최근에 거제도에 몇 번 갔으니까 거제도는 거의 눈이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가 자기 이름을 자두나무 밑에서 태어난 이라고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야 되나? 난 어쨌든 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눈 속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나 상당히 그 사람들이 총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설총이라 그래야 돼요, 내 이름은. 이 친구 이름이 이라면 내 이름은 설총이에요, 설총이. 총명할 총자에다가 눈설자에서 내 이름 설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 보통 사람은 마음이라고 하는 심정이 중심이 되어서 생각을 하는데, 심정이 중심이 돼서 생각해요. 그런데 노자는 마음 씀씀이의 결과가 현실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현실을 중심으로 하여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생각해낸 사람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정이 중심이 돼서 생각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외롭다, 쓸쓸하다, 괴롭다, 심심하다, 즐겁다, 따분하다 등등 이와 같은 마음에 의해서 무엇을 할까 고심한다면,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정에 의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뭐 할까, 심심하니까 뭐 할까, 괴로우니까 때려 부셔야 되겠다, 뭐 이렇게 심정에 의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심한다면, 그런 것에 의해서 현실이 어떻게 변한다는 걸 노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노자는 어떤 생각을 하면 무슨 현실이 나타날까를 생각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생각을 통해 현실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 라이벌일 수도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거의 업종이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그로 하여금 우주의 본질과 작용을 터득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노자를 웬만한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난 뭐 별로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노자 책 보면 별 얘기들이 많아요. 말 같지 않은 말들이. 예를 들면 노자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말이 뭐냐면, 마음을 비워야 쓰일 것이 생긴다, 이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굽은 나무가 제 수명을 누린다, 뭐 이런 거라든가, 또 유연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등 자신의 심정을 위하지 말고 현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이득을 말한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쓰일 것이 생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릇은 속이 비었기에 물건을 담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릇이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다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건데, 꽉 차 있으면 물건 담을 수 없잖아요. 또 굽은 나무는 잘랐다고 쭉쭉 뻗지 않아서 오히려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쭉쭉 잘 자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베죠, 벌써. 베서 잘라서 쓰던가, 아니면 바람 불면 자빠지든가, 아니면 뽑히든가 이러는데, 꾸불꾸불한 나무는 별 쓸모가 없어서 잘 안 뽑아가요. 그리고 보고서 관상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굽은 나무가 제 수명을 누린다. 또 물은 유연하게 흘러서 아주 약한 것 같지만 끝내는 산도 집어삼킬 수 있는 게 물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밝힌 이치가 곧 도덕경인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 이거 전부 다 공부한 거죠. 노자는 이 주나라 왕실에서 일을 했어요. 40년 동안 했대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취직할 때는 한 몇 살쯤 됐겠어요? 한 20살쯤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주나라 왕실에서 일을 하다가 주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떠나기 위해서
함곡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 국경을 지키던 윤희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윤희가 권하는 대로 뭐 좋은 말씀 좀 많이 남겨주시죠. 그래서 거기서 5천자를 써줬는데 그 5천자 쓴 것이 바로 도덕경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하 5천자를 된 도덕경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노자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윤희라는 관리의 공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희가 이걸 꼭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겨놓지 않았으면 그 노자가 남긴 게 아니에요. 윤희가 남긴 거지. 윤희가 남기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노자를 알 수 없었죠. 지금 저 그림에서 보시는 저 그림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에요. 그 그림은 후베이 성에 무한 장춘관에 소장되어 있는 노자를 맞이하는 윤회라고 알려진 그림입니다. 저기 윤회가 거의 어린 애 같죠? 그러니까 노자는 저렇게 할아버지 같고. 그러니까 노자는 최소한도 60살이 넘은 거예요, 저 당시에. 노자는 사람의 심정에 의해 나타나는 현실을 보고 그로 인한 폐단을 없애고자 생각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기분이 좋다고 이 천장이 낮은 그런 좁은 공간에서 기분 좋다고 야호 하고서 손을 벌쩍 뛰면은 머리와 손이 천장에 부딪혀 곧 아픈 현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정에 의해서 하면 현실이 이렇게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자 하는 것이 노자의 생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올림픽에 나가는 이유도 올림픽에 지금 평창에서 지금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올림픽에 나가는 이유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올림픽에 금메달이 메달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근데 나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은메달 같은 건 그것도 굉장한 거다 그러는데 뭐 은메달 내가 받으면 뭐 상금은 내가 받겠지만 그 메달 같은 건 여러분들도 줄 수도 있어요. 금메달 따야 됩니다. 금메달. 금메달을 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선수들끼리 서로 파벌 싸움을 해서 협력을 안 한다면 무엇하라 시합에 나가는지 보는 국민들은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펼쳐진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준준 결승 결과는 이 팀 추월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세 명이서 하니까 그 추월해서 이기는 선수들이 이기는 거예요. 준준 결승 결과는 앞선 두 선수가 뒤처진 선수를 챙기지 않고 나가서 원래는 상대 팀을 추월해야 되는데 자기 팀을 추월했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달을 전혀 못했어요. 동메달도 못했어요. 똥메달도 못했어요. 이것은 아직도 우리 한국이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한국이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이런 실수하는 나라도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런 거 안 해요. 걔들 이기려고 하지. 지들끼리 싸워서 이러는 건 유일하게 이 지금 전 지구에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우리는 수직적 세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이 뭐 1%인지 몇 %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못 봐요. 뭐가 득인지 뭐가 손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밤낮 남한테 아무나 떨고 앉아있고 이지랄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심한 겁니다. 그 한심한 가운데 보석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지구상에서 최고의 실학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 자긍심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합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는 경기라면 파벌이 달라도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그렇죠? 파벌이 달라도 협력해야죠. 그래서 금메달 하나씩 따면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파벌이 다르다고 해서 쟤 따고 나도 따고 하는데 너 딸까봐 나 포기한다 이러면 여기 뭐하러 나가냐 이런 얘기예요. 시합을 하는 경기장에서 따로 노는 것은
실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안전하고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현실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현실을 만드는 길을 현빈이라고 하며, 생각의 힘이 보이지 않는 도의 세계를 통해 보이는 세계에 창조한다 하여 생각의 힘을 사유의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생각을 어떻게 먹고 하느냐 이거예요. 쟤를 미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애지만 시합이야 지금. 어떻게든 같이 이겨야지. 그래서 협력을 해야죠. 이렇게 생각의 힘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을 사유의 신이라고 그렇게 노자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유의 신을 요즘 우리는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사이파워는 사실 노자가 말한 사유의 신보다는 더 고급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사이파워는 이렇게 아무런 해가 없는 가장 완벽한 우주의 덕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파워를 이제 터득했으면은 정말 사이파워는 천지가 다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노자는 우리 몸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단전호흡을 하였습니다. 노자 옛날에 단전호흡 했어요. 그래서 노자는 오랫동안 살았어요. 거의 한 200살 가까이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전호흡을 통해 호흡을 천천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그리고 또 노자는 다른 사람하고 아주 틀린 게 뭐냐면 이 목소리 등 소리를 통해서 아픈 부위가 낫도록 하는 파동요법도 구사해서, 옛날에 구사했어요. 그래서 21세기 현대인들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최첨단 파동 문명을 실현한 것입니다. 예, 노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수명은, 이 모든 짐승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수명은 호흡이 느릴수록 길어집니다. 근데 원체 느린 호흡이 있어요. 저 열대지방 사람도 아마 호흡이 좀 느릴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일찍 죽어요. 왜 일찍 죽느냐? 원래 기능은 빠르고 호흡만 느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능 자체가 다 느린 거예요. 우리 수명은 호흡이 느릴수록 길어집니다. 그래서 쥐와 소는 같은 양의 호흡을 하는데, 그러니까 몇 번 하느냐? 쥐하고 소하고 횟수가 거의 같아요. 같은 양의 호흡을 하는데 쥐는 1년, 소는 60년을 사는 이유가 쥐보다 소가 호흡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쥐가 더 일찍 죽는 이유는 몸뚱아리가 작아서 일찍 죽는 게 아니라, 물론 몸뚱아리가 작으니까 호흡도 빨라질 수 있지만 쥐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소는 이렇게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오래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 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저 지금 동영상에는 실로폰 위에 지금 노란색하고 초록색 실로폰 있죠. 저 노란색 실로폰이 파고 초록색이 솔이에요. 그리고 지금 양쪽에다가 지금 이파리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소리를 옆에서 내면은, 파음을 내면은 파 위에 있는 잎은 모두 떨어지고 솔 위에 있는 잎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았어요. 저런 걸 뭐라 그러냐면 공명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와 같은 파장끼리 공명을 하여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그 옛날에 벌써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우리 몸을 고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어느 부분은 어떤 음을 내면 그 부분이 낫는 거예요. 저렇게 공명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도 저 방법을,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이 몸을 낫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면은 그 육각나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맨땅요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맨땅요법을 할 때 저런 방법들을 가르쳐 드립니다. 사이파워가 원하는 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이유도 소리를 통해 몸을 고치듯이 생각이라는 그런 파장이 같은 파장끼리 공명을 일으켜서 현실 세계에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무당 같은 그런 짓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 요술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이퍼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주의 그와 같은 파장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도의 세계에서 만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끌어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물체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행동, 어떤 것이 되길 원한다까지 전부 다. 하다못해 천기, 비가 오고 눈이 오고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신선이라고 합니다. 사이파워는 곧 사유의 신을 통해 현실 세계에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사이원이라고 합니다. 사이원. 아마 노자가 말하는 신선이 오늘날 지금 우리와 함께 산다면 그들은 모두 사이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원이 되면은 노자가 말하는 신선하고는 약간은 다르겠지만 같은 그런 기능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용이라고 하는 활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존재와 작용은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따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작용만 따로 존재하고 존재만 따로 존재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한 놈입니다. 근데 우리 눈은 두 개 다가 붙어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것 뿐인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성질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우주의 비밀을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는 뭐예요? 저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는 저 공간, 저것은 사실 우주가 작용하여 만들어낸 작품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우주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가 말하는 우주가 만들어낸 어느 한 일부분인 거예요.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별들의 세계는 아무리 커봤자 본 우주의, 전체 우주의 불과 5%에 불과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작용하고 존재하는 우주를 도생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생일이라는 것은 작용하는 우주는 아무리 커봤자 결국은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 그 작용 또한 아프락삭스에 의해서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작용도 아프락삭스지만 작용 자체도 아프락삭스로 벌어집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남자 안에는 여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안에는 여성이 들어있습니다. 남자 안에는 여자는 안 들어있습니다. 이건 말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남자 안에 여자 들어있다고 또 내 배 안에 진짜인가 또 배 가르면 안 됩니다. 여자는 안 들어있어요. 남성 안에 여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안에 또 남성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태극이라고 하였습니다. 태극은 결국 작용과 상태 모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에 나와 있는 저 태극은 저렇게 빨강과 파랑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빨강은 이북이고 파랑은 하양, 파랑은 남한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좋도록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작용 또한 서로 다른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운데가 일자로 가지고 휘어 있잖아요. 이렇게 휘어 있다는 건 뭐냐면 가운데 선을 무한대처럼 휘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건 이게 끌어당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건 뻗어나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도 할 수 있죠. 이렇게도 끌어나가고 이렇게 뻗어나간다. 그래서 끌어나가고 뻗어나간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 무한대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또 변하기도 하며 또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그 본연의 세계가 곧 우주입니다. 그게 바로 우주입니다. 알았죠? 내가 말하는 우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하는 우주는 결코 별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페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우주는 진짜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살아있는 우주한테 꼭 필요한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 또한 이 보이는 에너지와 보이지 않는 에너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두 가지씩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꼭 필요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보이는 에너지만 밝혀놓았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것 같아요? 과학이 보이는 에너지만 밝혀놓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못 밝히는 이유는 과학 때문이 아니라 과학하는 사람 때문이죠. 과학하는 사람이 사람이니까. 노자 같으면 보이지 않는 과학을 할 텐데 보통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과학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밝혀놓은 것은 보이는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밝혀놓은 에너지를 생체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몸을 움직일 때 쓰여지는 에너지가 바로 생체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에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 영양분하고 산소하고 결합하여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생체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몸 움직이고 이런 거 전부 다 생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 혹은 우주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이 잘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주로 여러분들이 정신작용을 할 때나 마음을 쓸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쓰는 건 생명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생체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기를 만드는 것도 생명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을 잘 때, 잠잘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제1성자를 통해서 우주로부터 충전을 받습니다. 아, 내가 충전받는 거야? 아, 내가 배터리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1성자를 통해서 밤마다 충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밥 먹는 뭐 개는 건드리지 않는다. 건드려도 돼요 그거. 잠자는 개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주 에너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주로부터 충전을 받기 때문에 우주 에너지, 우주에 깔려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명 에너지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는 생명 에너지를 뜻합니다. 아, 저 사람 기가 세게 생겼는데 생명 에너지가 세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를 쓴다고 할 때 그 기는 곧 무의식적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작용이 곧 기입니다. 생명 에너지와 생체 에너지는 이렇게 서로 다른 작용을 하지만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서로 나누어 쓰기도 합니다. 예, 서로 생긴 것도 틀리고 그런데도 이게 이제 아프락삭스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쪽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쪽 에너지를 대체해서 쓰긴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다. 너무 배가 고파.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예, 배고프면 자요. 먹을 게 없으면 잡니다. 자꾸. 자는 이유가 잠자면서 이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가지 에너지 중 어느 쪽이 더 절실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것은 먹어서 섭취하는 생체 에너지가 아니라 잠을 잘 때 보충하는 생명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100일도 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식한다고 그러잖아요. 단식하는 사람은 100일 굶을 수 있어. 그렇지만 잠은 일주일을 참기 힘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선 달달 볶으면 죽어요. 결국 생명 에너지가 안 들어서. 때문에 먹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 안 자고 공부한다 그러면 그 죽겠다는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잠 푹 자는 게 좋습니다. 공부하는 애들도 잠을 푹 재우고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내 이야기는 중고등학생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머니가 자꾸 잔다고 뭐라고 야단치면 이 테이프를 틀어주면은 엄마가 더 이상 자라 그러지 빨리 일어나라 이런 말로서 입을 확 걷어차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있긴 있으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에너지는 역시 아프락삭스의 원리에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합니다. 그 중에서 아프락삭스 두 가지 한다는 건 뭐냐면 끌어당기는 작용하고 뻗어나가는 작용이에요. 끌어나가는 작용은 여러분의 자의식이 되어서 지금 자의식이 되어서 보고 들으며 그 안에서 생각을 하고 또 뻗어나가는 작용은 영혼이 움직이는 것으로 이 작용을 통해서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우주에 내보내. 파동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우주 안에 있는 다른 것들하고 공명을 일으켜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끌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노자가 말한 사유의 신이 바로 이것이며, 이렇게 공명을 일으켜서 끌어오는 것, 이게 사유의 신이에요. 이렇게 끌어오는 작용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자의식과 영혼은 이렇게 생명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의식도 생명 에너지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작용은 다 생명 에너지가 하는 겁니다. 원하면 끌어오고 또 만족하면 밀어내는 것은 이렇게 생명 에너지가 일으키는 작용입니다. 지금 저 그림은 칠성자라는 그림입니다. 칠성자 안에 에너지가, 잠잘 때 들어온 에너지가 저 안에 지금 저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작용할 때 저렇게 뻗어나가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것이며, 또 만족하면 있는 현실을 밀어내는 것은 자의식이 하는 것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 이거 모르면 별로 실패해요. 요걸 잘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것이며, 만족하면 있는 현실을 밀어내는 것은 자의식이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 있죠, 사랑. 사랑 또한 영혼이 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딸려와요. 그래서 끌려오지만 자의식이 자기 이기심으로 사랑을 하면은 반대로 상대편은 도망가 버립니다. 질려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하느냐 영혼이 하느냐,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이 이게 영혼인지 자의식인지 대부분 잘 모르죠. 그래서 영혼이 하면은 상대편을 위하기만 하게 돼요. 근데 이기심은 어떻게 하지, 상대편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 도망가죠, 당연히. 그 본인은 몰라요. 왜 내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도망가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 또한 영혼이 하면 상대가 끌려오지만 자의식이 이기심을 하면 반대로 상대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노자는 마음을 비워야 그곳에 채울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빈 그릇도 채워야 돼. 빈 그릇이 채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의식을 비워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비워야 할 마음은 곧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의식에 들어가면 그것이 다 있는 현실을 다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자의식이 만족하면 그 돈 조금 있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왜 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망했냐면 자의식에 만족이 들어갔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의식은 비우고 영혼이 끌어오는 것, 그것을 무의자연의 덕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충분히 다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우주의 신비를 전부 다 터득하신 겁니다.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 얘기는 매우 간결하고 분명하게 우주의 신비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은 본인의 자의식대로 해석을 해 전혀 다르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은 다 듣는 게 틀려요. 그 중에 정답은 나하고 같은 게 정답이죠. 다 자기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참 발목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1960년도에 우리 한국은 자유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데나 남의 집 벽에다가 오줌을 싸고 내 자유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자유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질서를 지켜가며 또 내 자유가 소중하듯이 남의 자유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곧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남의 집 담벼락에 오줌이나 싸고 내 자유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사회 질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즉 원칙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질서를 위배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서 오줌 싸고 남의 집 유리창도 깨고 내 자유다, 이러고. 그런 옛날에 한번 그랬어요, 우리는. 아주 미개했어요, 사실은. 때문에 내 이야기는 한 번 듣고 알았다고 하는 순간 그 알미 자기식인지 아니면 나와 같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내 이야기는
지루하더라도, 그리고 자꾸 들어보세요. 자꾸 들으면 잠도 잘 와요. 네. 그럼 잠을 자도 상관없어요. 내 이야기는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 내가 말하는 뜻이 저절로 가슴에 와 닿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 말 뜻이 여러분들 가슴에 들어가요. 그래야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 사이퍼워도 생활이 되고, 즉 사이퍼워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곧 사이퍼워가 돼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생활이 되고, 또 건강 또한 나처럼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절대로 영혼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은 영혼은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는 안 돼요. 술 먹는다고 떠나서도 안 되고, 그게 강하면 술도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먹어서는 안 되죠. 떠나서는 안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항상 영혼에 꼭 들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실현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내일이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약속하고 된 것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됐다는 현실이 아니면 절대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기쁨은 기쁘다, 다 됐다, 아직 현실이 안 됐어요, 다 됐다 하면은 자의식의 만족이, 그게 자의식의 만족이에요. 자의식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 만족이 있는 현실을 밀어내 버립니다. 그게 그 다음에 가면 또 뭐 딴 게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미리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기뻐하는 것을 옛날에는 천기누설이라고 했어요. 미리 될 것을 누설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밀어내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천기누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할 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라는 건 다 자의식이 느끼는 거예요. 자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영혼은 기쁨이 없습니다. 하고 나면은 긴장이 풀리죠. 다 됐다, 안심하는 것 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진짜 큰일 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로봇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상단전이 발달되는 거예요.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긴장만 풀릴 뿐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이원이 되면 이렇게 싸이파워와 한 몸이 되어 원하는 생활을 누릴 뿐 기쁨은 없습니다. 때문에 노자는 이와 같은 우주의 신비를 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기쁨이 아니고 덕인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아직까지 모자라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은 도와 덕 그리고 무위자연에 대해 노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노자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그리고 노자는 개인적으로 나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노자는 아주 오랜 옛날에 벌써 파동 문명을 알았고, 그 당시부터 파동 문명을 알았어요. 그 소리 가지고 몸도 치료하고. 그래서 그 뒤로, 그 노자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방술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 방술이라는 것이 뭐냐면,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방술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와 같은 방술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노자의 가르침이 파동 문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축지법이나 또 방중술, 그리고 불로장생, 또 무병장수, 이거 모두 방술의 일종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단전호흡, 이런 거 호흡을 늦게 하는 거. 그래서 무병장수, 불로장생, 또 방중술, 또 축지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동문명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방술이라고 합니다. 오늘 노자의 도덕경을 마치면서 우리는 가장 완벽한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위의 신을 통해 강력하게 품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보이는 세계에서 서로 갖겠다고 싸울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도를 통해서 실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는 지금의 여러분이 믿기 힘들 정도로, 아직 여러분들은 못 믿어요. 왜냐면 이렇게 살아왔던 것밖에 자의시간이 없기 때문에 믿기 힘들 정도로 파동 문명이 만연해질 것입니다.
노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입자문명 시절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주 자체가 파동문명으로 지금 변합니다. 지구 자체가. 말만 하면 시중을 드는 그 파동문명 시대에는 말만 하면 시중을 드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로봇은 지금 말하면 야 로봇아 뭐 가져와 그럼 가져오고 지금 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죠. 이것도 지금부터 30년 전 사람한테 얘기하면 꿈 같은 얘기예요. 또 여러분들은 이해합니다. 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생각만 하면은 도착하는 그런 초고속 축지법 자동차가 등장할 것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지구의 전쟁도 점점 없어집니다. 예. 저렇게 뭐 무기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 만들려면 다 거의 다 만들어져 있어요. 총도 이렇게 쏘고서 사격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총알이 저절 가서 맞추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발달하면 싸움이 없어져 버려요. 아셨죠? 그리고 마음 또한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의심스러우면 한 100살만 사세요. 지금부터. 그럼 틀림없이 이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불로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덕경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